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1분기 실적도 쾌조고요. 자, 4월 달부터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충분한 어떤 위치인데요. 자, 주가는 두 달 만에 드디어 이제 17만 원대를 종가상으로 회복하고 볼린저 밴드 태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급인데요. 오늘도 기간이 20만 주, 외국인들이 그 5만 주 가까이 일단 매수를 하면서 수급의 어떤 개선과 이 거래량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한 3일 연속 조정하고 난 다음에 어제 태깅을 올리고 오늘도 다시 좀 올렸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17만 800원, 시간에도 한 200원 올라서 17만 1000원대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개선이 계속되게 되면 주가의 어떤 강세 라인들, 결국은 이제 6개월 기준을 보게 되면 18만 6천원대, 18만 중반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라인이 브레이크 스루 라인이거든요. 브레이크 아웃 뭐 이렇게 돌파 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보면 이제 9만 원권인데, 이 9만 원권에 대해서 오늘 윗골이 좀 살짝 나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만, 9만 원대를 회복하게 되면 요 7만 원대의 어떤 돌파 흐름이 계속 살아있는 라인에서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가격대가 이제 9만 원입니다. 결국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간다는 말은 펀더멘탈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모멘텀이죠. 요거 이제 7월 달 이후에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지금 4월 달이니까 4월, 5월, 6월,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가장 올라가는 것은 먼발치에 있는 재료라고 해도 그 부분을 강함을 인정하면 주가가 이제 안 빠지고 이제 계속 이제 윗단에서 이 지지를 하면서 형성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좀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면서 양봉이 연속된 양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조금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 연속된 양봉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의 어떤 2.76, 오늘의 4.21에 연속된 양봉으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주봉상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월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3월 달에 바뀌었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돌진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뭐 18만 원대까지 이제 넘어가고 이제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기사들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관련되는 부분, 작년 1분기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이제 작년 4분기도 좀 안 좋았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는 실적이 이제 양호하게 지금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다올이라든지 뭐 SK라든지 헬스케어 쪽에서는 하나, 여러 이제 정권사 하우스에서 셀트리온 관련돼서 근데 목표가는 높여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만 원 초반에서 25만 원대. SK가 이제 뭐 작년도에 30만 원까지 했다가 좀 낮췄는데, 이 부분들이 4월 달부터 시작되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목표가 상향이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언제쯤 나오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던스라든지 각 하우스마다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 다올 쪽에서는 매출액은 한 5,90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39억 정도 지금 예상하죠. 그래서 램시마 IB는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램시마 SC가 거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신약 수준이니까 바이오시밀라하고 다르게 이제 이쪽이 많이 나오면 수익성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 같은 이제 캐시카우뿐만 아니라 이 케미칼까지 이제 성장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램시마 SC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피 마진은 증가되는 어떤 구조죠. 그리고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4월 달에 베그젤마, 5월 달에 이제
그 아직 승인이 안 나왔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음 달 호가 관련되는 기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유플라이마의 어떤 상용화 출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금감원에 이 핵의 논란 관련되는 마지막 리포터가 나오게 되면 자사주 매입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3, 4병에 관련되는 청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램시마 SC는 이제 10월 정도에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출시로 올해는 사실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어떤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느냐, 이게 뭐 가장 주가에서도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어떤 실적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면 올해부터 이제 바닥에 어떤 탈출들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후속 이제 암이나 자가 면역 말고도 이제 뭐 스텔렐라라든지 아일리아, 졸레아 같은 모달리티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응증이 좀 달라지는 어떤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확장들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력이었던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을 할 때, 개발할 때 이런 어떤 질병에서 접근하는 방법, 이걸 좀 뭐 모달리티라고 하죠. 뭐 이중항체, ADC, mRNA, 그다음 뭐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을 많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좀 지향한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FN 가이드에서 기준을 보면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이 뭐 지금 한 6천억대 1930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요. 작년에 1분기 대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전분기 대비 다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대 최대 지금 1분기 실적인데, 그래서 주가의 어떤 속도들도 나름 이제 밸류에이션도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그래도 나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는 이제 실적은 계속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성장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서는 이 성장성 둔화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 80%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OP 마진이 이제 30% 이하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1분기에는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헬스케어 향 쪽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던 4,064억 정도, 여기에서 램시마 SC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램시마 SC가 어떤 성장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관들 하우스에서도 많이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어떤 셀트리온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정말 뭐 많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올해도 사실 뭐 시장이 올라가도 코스피 지수와 이 베타 개수가 역으로 갈 만큼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다시 좀 3월달 이후에 4월까지 이제 좀 주가 흐름들이 박스권을 하다가 최근에 좀 그 부분도 이제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그 가치를 좀 따져볼 때는 셀트리온이 실적이 있으니까요. 뭐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67배 정도를 주는데 대비해서 퍼 레이쇼가 35조니까 거의 뭐 절반 정도 밑단밖에 지금 안 주고 있죠. 과거에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이런 어떤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입장에서 여러 모멘텀이 있다고 그랬죠. 미국 직판에 관련되는 어떤 시장 확장과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대감,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좀 낮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급들이 양호하게 일단 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달 베그젤마, 유플라이마의 5월, 7월, 그 다음에 램시마에서 10월, 그래서 뭐 연말까지 이 모멘텀이 계속 일단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이제 복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7월 달 이후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정사진이 언제쯤 이제 나올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도전들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그러니까 헬스케어 실적이 좋아야지만 이제 3, 4병을 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1분기 관련되는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견조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2조대와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 정도로 직판 관련된 어떤 비용을 상회하는 성장 관련되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 이 바닥권 어떤 탈출의 흐름과 이 그동안의 어떤 흐름하고 좀 다른 흐름들이 이제 3월 달부터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뭐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위해서는 라운드 넘버 가격이 20만 원대를 뭐 넘어가는 거겠죠. 작년 8월 달에 21만 5천 원대의 어떤 그 흐름들을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작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분출하면서 해야 이 장기 어떤 흐름에서 25만 원대, 30만 원대 이 흐름들을 가는 어떤 단계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이 코로나 때 이런 거래량,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코스피 이전할 때 이런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성과를 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작다는 말은 이 시중의 어떤 긴축 흐름으로 바이오 제약 쪽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좀 작아져 있다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월봉상으로 좀 볼 수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해야지만 이런 어떤 이제 가격권까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에 지금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간에서 이제 양봉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이제 그 5일선의 이 흐름들을 지키면서 그 앞서 있던 이제 일봉상에서의 어떤 고점대 일봉 차트상에 이제 나오는 고점대가 요런 어떤 가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만 원대, 17만 원대 중반, 18만 원대 요 흐름들을 어떻게 좀 올라가느냐, 그리고 지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 전략을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